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삶양상기술연구실의 이민호입니다. 본 강의는 서울대학교 컬트센터의 지원을 받아 삶양상기술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로서 전맹 시각장애인 분들의 통계학습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학습 방법이나 교구들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현재 시각장애인, 특히 전맹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기초 통계 교재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몇몇 통계 관련 점자 규제들이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내용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전맹 시각장애인 분들이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초 통계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고,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강의 내용은 주로 초, 중, 고등 교육 수준의 기초 통계 교재에 수록된 그래프 및 그림들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강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본 강의에서는 통계 관련 개념 설명,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들을 모두 스트랩폼 그래픽 머신이라는 특수 프린터를 사용하여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특수 프린터는 스트랩 페이퍼라는 특수 종이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이 스트랩 페이퍼에 선이나 점, 이런 것들을 인쇄를 하고 특수 프린터에 이 종이를 집어넣으면 인쇄된 부분들이 부풀어 올라가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촉각으로 쉽게 선과 점, 그리고 그림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 특수 프린터로 제작된 인쇄물들이 그래프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개념 설명 및 문제풀이를 위한 교구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교구들을 사용해서 오늘의 강의인 벤 다이어그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자체가 벤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의 기초가 되는 집합, 원소, 조건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나서 본격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라 그러면 하나의 모임인데요. 집합이란 특정 조건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결정하는데 그럴 때 명확하게,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종류를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집합 안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죠? 가장 짧은 엄지부터 검지, 중지, 약지,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사람의 손가락 종류에는 방금 말한 이 5가지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원소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 모임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손가락의 종류를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모임의 경우 사람마다 원소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지와 중지를 좋아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새끼손가락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원소가 달라지고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임과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기준이 분명하고 조건이 분명해서 원소가 정확히 딱 결정되는 것들, 그게 바로 집합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다면 이 집합은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전체 집합의 부분을 표현해주는 부분 집합이 있고요. 또 아무런 원소도 존재하지 않는 공집합, 여러 개의 집합을 합한 합집합, 여러 개의 집합의 공통 부분 집합인 교집합 등 여러 종류의 집합들이 있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이러한 여러 종류의 집합들의 개념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문제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소를 나열하는 대신에 조건을 말로써 제시해주는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수업 주제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림으로 집합 간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방법이죠. 사실 앞에 2개의 방법은 말과 글로써 집합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전맹 시각장애인 학생분들의 경우에도 일반 점자 교재나 인터넷 음성 강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벤 다이어그램의 경우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맹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지금까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에게 벤 다이어그램의 새로운 형태를 소개해주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과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존 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벤이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집합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를 손으로 느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벤 다이어그램은 두 개의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집합은 다른 선 굵기로 표현이 되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의 맨 위, 즉 종이의 중앙 맨 위를 보시면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처음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를 보시면은 얇은 선 하나와 굵은 선 하나,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굵기로 그려진 선에 대해서 각각 오른쪽에 설명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얇은 선의 옆에는 A라고 적혀 있고 상대적으로 더 굵은 선 옆에는 B라고 적혀 있죠. 얇은 선은 A라는 집합을 표현하고 굵은 선은 B라는 집합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얇은 선은 A라는 집합에 대해서 표현하고 굵은 선은 B라는 집합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밑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개형을 보면은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얇은 선과 굵은 선이 가로로 그어져 있고 얇은 선의 오른쪽 부분과 굵은 선의 왼쪽 부분이 어느 정도 중간에서 겹쳐져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 겹쳐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얇은 선과 굵은 선이 겹쳐져 있는 부분은 집합 A와 집합 B에 모두 포함되는 원소들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즉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선이 겹쳐진 부분의 위를 만져보시면 A 교집합 B가 수학 기호로 점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만져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실제로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들을 나열해 놓을 수도 있고 그 교집합 부분에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표시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써 놓았는지 문제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각 문제나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얇은 선을 따라 쭉 왼쪽으로 가봅시다. 얇은 선을 따라 왼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점에서 선이 끝나게 됩니다. 이 점도 집합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얇은 선이 끝나는 점은 어떤 집합을 표현할까요?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아까 제가 얇은 선은 뭐에 대해서 표현한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얇은 선은 집합 A에 대해서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얇은 선은 집합 A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얇은 선이 굵은 선과 겹쳐진 부분에서 이미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왼쪽 끝 점에서는 A에 대한 무슨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A의 모든 원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A에 포함된 원소 중 B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점의 옆에 보면 점의 옆을 읽어보면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수학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집합 A와 B의 교집합 부분에서 굵은 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어떤 점에서 끝나지는 게 느껴지셨나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집합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왼쪽 점과 정반대로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B의 모든 원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즉, B에 포함된 원소 중 A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의 오른쪽으로 읽어보시면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수학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두 개의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을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 예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예시는 세 집합 간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보다 좀 복잡하죠?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전에 봤던 벤 다이어그램과 똑같은 원리로 그려져 있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벤 다이어그램도 중앙의 맨 상단을 만져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 어떤 개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벤 다이어그램 밑에 각 선에 대한 정보가 써져 있어야 하는데 이 예시에 같은 경우는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이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각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을 찾아가시면은 이제 가장 얇은 선, 중간 굵기의 선, 그리고 가장 굵은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선 세 굵기의 선들이 그려져 있는데 가장 얇은 선은 A 집합을, 중간 굵기의 선은 B 집합을, 가장 굵은 선은 C 집합을 나타낸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즉, 가장 얇은 선은 A 집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표현하고 중간 굵기의 선은 B 집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표현하고 가장 굵은 선은 C 집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표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느껴지시나요? 이 페이지의 중앙 부분에 보시면은 삼각형의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삼각형의 맨 위 꼭지점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꼭지점에서 뻗어나가는 선의 굵기를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장 얇은 선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에서 뻗어나가는 다른 굵기의 선이 있나요? 확인해 보시면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점은 오직 A 집합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얇은 선하고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A 집합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B와 C에는 속하지 않고 오직 A에만 속한 원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겠죠. 점은 위를 만져보시면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이라고 수학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오직 A에만 속한 원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점에서 얇은 선을 따라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다 보면 중간 굵기의 얇은 선과 겹치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가장 얇은 선과 중간 굵기의 선이 겹쳐져 있죠. 이 말은 즉 가장 얇은 선이 뜻하는 A 집합과 중간 굵기의 선이 뜻하는 B 집합 모두에 속하는 원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가장 굵은 선은 지금 이 부분에 겹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C에 속하지 않은 A와 B의 공통 원소들만 나타낸다는 뜻이 되겠죠. 왼쪽의 수학 기호를 확인해 보시면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집합이라고 수학 기호로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중간 굵기의 선을 타고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어떤 점에서 끝나죠? 이 점은 어떤 선들과 연결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중간 굵기의 선들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점은 집합 B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집합 A와 C에는 없고 집합 B에만 있는 원소들을 나타내고 있겠죠. 다시 선을 따라 중간 굵기의 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이번에는 중간 굵기의 선과 가장 굵은 선이 겹쳐진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네, 중간 굵기의 선과 가장 굵은 선이 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집합 B와 C 모두에 속한 원소들을 포함하겠죠. 밑에 수학 기호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만났던 굵은 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굵은 선과만 연결되어 있는 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점은 그렇죠. 오직 C에만 속하는 원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거고요. 굵은 선을 따라 다시 왼쪽 위로 올라가 보면 가장 얇은 선과 굵은 선이 겹치는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A와 C, 즉 가장 얇은 선이 의미하는 A와 가장 굵은 선이 의미하는 집합 C, 이 A와 C에 속하는 원소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겠죠. 항상 점이나 혹은 선이 겹쳐지는 부분 주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적혀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까먹은 기분 드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집합 A, B, C, 즉 세 집합에 모두 포함되는 원소들을 나타내는 부분을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원소들은 삼각형의 안쪽, 가운데 부분에 나타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의 정중앙을 보시면, 즉 삼각형의 정중앙이 되겠죠. A 교집합, B 교집합, C라고 수학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즉, 세 집합에 모두 속하는 원소들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삼각형 안쪽에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모두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집합이 2개일 때의 벤 다이어그램, 또한 집합이 3개일 때의 벤 다이어그램을 같이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